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관광전공 김민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음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 여행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그리고 여행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안전한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었죠. 자, 왼편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이렇게 남녀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에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뭉쳐 다녔다면 안전함을 위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거의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여성 고객분이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O2O 서비스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온라인으로 모바일 휴대폰 같은 걸로 주문을 하고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 그 상황에서는 더욱더 많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여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앞서서는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코로나 이후 여행, 즉 관광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밀집 지역의 이제 고위험성,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겠죠. 특히나 그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한적한 소도시 위주의 여행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관광지 대신 좀 조용한 작은 곳에 가서 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기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여행을 많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거리 일상 여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숙박을 해야 되는 이런 장거리 여행 등은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좀 지양을 하고 단거리 일상 여행 같은 경우에는 유명 맛집이라든지 카페, 쇼핑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단거리 일상 여행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갈증 같은 걸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또한 해외여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를 가게 되면 자가격리도 있고 또 해외가 또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줄었고요. 대신 국내 여행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들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 여행산업, 관광에 있어서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해외여행이 줄고 국내 여행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설문 내용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계획이 있는 그런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향후 3개월 이내 1박 이상 일정의 여행 계획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여행은 점차 줄어요. 해외여행은 위험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겠죠. 대신 국내 여행은 조금씩 좀 줄기도 했지만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를 해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내 여행을 가게 됐는지, 코로나 발생 이후 왜 국내 여행을 선택을 했는지
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답한 분들이 절반 이상 넘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국내 여행을 통해서 힐링하고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왼편 그림 보이시죠? 무착륙 관광 비행.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에 대한 갈증이 계속 생겼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착륙 관광 비행은 어떤 건지 아시죠? 착륙하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기내식을 즐기고 또 면세 상품들을 쇼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뜨자마자 거의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매진된 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만큼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국내 여행을 아까 많이 간다고 했는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김포공항의 모습이에요. 김포공항의 모습, 사람들 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죠. 마스크를 쓰고도 저렇게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본격적인 여행을 즐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했고 또 싶어 하고 실제로 떠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날까요? 여러분들은 왜 여행을 떠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이렇게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아마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주 빡빡한 현실에서.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라는 그런 스트레스, 이 학습 환경으로부터 한 번쯤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행 가고 싶어질 테고요.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편히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먹고 싶을 때, 정말 그 지역에서 나는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쇼핑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그 관광 유적지라든지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행들을 많이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여행이라는 건 예전에만 해도 일생에 한 번, 일생에 기록되는 어떤 순간에 몇 번 정도 있어야 될 어떤 행사 같은 거라고 여겨졌다면 이제 여행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먹는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게 이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식이란 무엇인지 음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거겠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조금 더 약간 좀 심오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건 특정 나라, 특정 지역 아니면 민족을 상징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피자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탈리아의 어떤 상징적인 음식인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에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또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셨죠? 예. 뉴질랜드 마오리족은요, 항이라는 그 음식을 먹는데 그건 뭐냐면요, 땅 구덩이를 팝니다. 땅 구덩이를 파서
요리할 식재료들을 거기다 넣고요. 그리고 뜨겁게 달군 돌을 함께 넣고 땅을 다시 덮습니다. 흙으로 덮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한 몇 시간 정도 흐르면 다시 땅을 파헤쳐서 그 식재료들을 꺼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그 뜨거운 돌로 인해서 뜨거웠던 그 내부에서 땅 구덩이에서 음식이 익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그게 맛도 좋고요. 영양학적으로도 영양분 손실이 정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리 방법이고 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이라는 것은 바로 뉴질랜드 마오리족만의 어떤 특징적인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각 민족별, 나라별, 국가별 그런 상징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은요, 중요한 여행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 뭐 먹고 싶어서 일본에 뭐 우동 먹으러 갈까? 아니면 일본에 뭐 홋카이도에 게를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여행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여행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행을 체험하고 나서 이 여행이 즐거웠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어떤 여행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음식이 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행을 계획하는,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지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항목과 국내 여행지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요. 가장 많은 답변을 한 것이 바로 미식과 맛집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여행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변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있어서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자, 이런 음식과 연관시켜서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음식 관광, 음식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건 결국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의 좀 독특하고 새로운 다양한 요리들을 먹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음식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식도락 관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미식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뭐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음식 관광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좀 형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음식의 주요 생산지에 방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음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와인, 주요 와인 산지 같은 데를 방문할 수 있고 뭐 치즈를 생산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요 식재료 뭐 표고버섯 나는 그런 산지 같은 곳을 방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의 주로 재료나 어떤 특정 음식들의 어떤 산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서유럽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한 건데 뭐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는 뭐 중소도시까지 포함해서 대도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음식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축제에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음식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10군데를 유명한 이제 평론가라든지 요리 평론가라든지 요리 잡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미식가들이 그 레스토랑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나라를, 그 레스토랑이 있는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특산물 생산 지역의 특성 체험인데, 예를 들면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산물이 많이 나니까, 또 서해안 같은 경우에도 갯벌에서 많은 조개류라든지 이런 어패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죠. 그런 것들을 직접 뭐 잡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동학교가 있습니다. 나가는 우동학교가 있어서 우동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 관광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행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음식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국내 사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여행지 중에서 국내 여행지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즉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는 뭐 해산물 당연히 유명하지만 해녀로도 유명합니다. 이 해녀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활동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주 해녀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주 해녀의 부엌이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해녀분들이 연극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렇게 뭐 해녀 복장을 한 그런 배우들이 해녀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로 오신 분들이 그 연극을 꼭 관람하시고요. 아니면 토크쇼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토크쇼에는 이제 해녀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실제로 앞에서 요리를 시연하듯이 요리도 만드시고 얘기도 들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토크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혹시 만약에 해녀분들이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 음식들을 조금씩 시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원래 이 해녀의 부엌이라는 장소를 찾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주도 지역산물로 만든 푸짐한 해산물 밥상을 먹으려고 찾은 거겠죠.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저렇게 아주 잘 차려진 그런 밥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의 해녀의 부엌이라는 프로그램은 좀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이죠. 강릉은 여러분들 아마 근처에 있기도 할 거예요. 가깝습니다, 비교적. 제주도에 비하면요. 자, 안목 커피거리와 버드나무 브루어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즉, 커피와 수제 맥주로 지금 이제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커피는 한국 커피 산업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강릉이 커피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 커피거리의 야경이 왼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맨 왼쪽에 있습니다. 예,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커피 박물관의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강릉 커피거리 안에 저렇게 박물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의 역사라든지 커피 관련된 뭐 도구들 이런 것들을 자료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강릉 그 커피 박물관에서 키우고 있는 커피나무 열매의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강릉은 이제 커피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제 맥주 산업이 지금 다시 붐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 이제 폐 양조장을 개조해서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그 양조장, 폐 양조장 보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양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투명 유리벽을 통해서 안에 양조시설을 지켜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맥주들을 이렇게 샘플러 스타일로 해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고객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또 옛 정취도 느끼면서 맥주를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런 다양한 그 시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피랑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토종 문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종 음식 문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이식되어 온 인공적인 어떤 문화이긴 하지만 초당 순두부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음식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당 순두부 마을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그 순두부찌개 외에도 저렇게 순두부 젤라또 라든지 과자 제품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두부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릉도 사람들이 이런 커피나 맥주, 뭐 여러 가지 음식
접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삼척을 보시면요. 바다를 옆에 두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행지입니다. 자, 삼척은요. 바다를 옆에 두고 있고요. 트렌드를 앞서간다는데 왜 트렌드를 앞서간다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2030 청춘의 니즈. 이 젊은 세대들은요. 단지 즐기는 관광거리, 눈으로만 보는 관광을 되게 싫어합니다. 뭔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 해요. 때문에 그런 청춘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삼척입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트라든지 보트를 타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레일바이크, 해양 레일바이크가 있고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상 관련, 해양 관련 그런 체험거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륙 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강원 와인 산업의 중심지, 바로 도계라고 할 수 있는데 머루 와인 생산지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머루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그 식사 만찬 때 올라가기도 했던 와인입니다. 맛과 품질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그런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원더급이라고 있습니다. 울진 가기 전에 이제 원더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갈람마을이라고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그 각광받기 시작한 마을인데 되게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실 해산물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공유할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있어요. 공유 주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공간의 이름은 비밀 키친입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구입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척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해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요. 세계 미식 여행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것들 제가 한 5개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에는요. 프라티바의 선셋이라고 하고 뭐 프랑스 파리는 뭐 파리 푸드 투어가 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냥 쿠킹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리 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워킹 투어라고 하는데 푸드 투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나파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뭘로 유명하지 아세요? 예.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와인 그 생산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 나파밸리는 와인 투어로 유명한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프라티바의 선셋은요. 로마 프라티 지역의 음식 투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프라티 지역의 음식 투어인데 요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선셋이라고 되어 있죠. 선셋, 해질녘부터 시작하는 그런 음식 투어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해서야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9시 30분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총 5가지 이제 그런 레스토랑이나 식료품 아니면 카페를 방문하면서 음식을 맛보는데 첫 번째는 바질 페스토와 그리고 지역의 유명 발사믹, 그다음에 생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트러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지금 4가지 제가 나열한 재료들은요,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재료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생산되는 것들이죠. 바질 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뭐 바질 페스토 파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질 페스토를 먹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런데 바질이라는 그 허브로 만든 이렇게 약간 스프레드 타입의 발라 먹는 그런 소스 같은 거죠. 그래서 바질 페스토를 이렇게 시식을 하고요. 발사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발사믹을 치즈와 함께 이렇게 먹어봅니다. 그리고 생 모짜렐라 같은 경우에는요, 간 만들어낸 좀 신선한
물기가 있는 그런 모짜렐라를 뭐 올리브 오일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 형태로 시식을 하게 되고요.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송로버섯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굉장히 비싼 재료에도 속하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인공 재배가 안 됩니다. 자연에서만 수확할 수 있는 재료인데 요거는 이제 슬라이스해서 하나씩 얇게 먹어보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먹어봤다면 그 다음 장소로 옮겨서 피자를 먹게 됩니다.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피자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다양한 토핑들, 신선한 토핑들을 올려놓은 피자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뭐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먹어봅니다. 다양한 치즈, 이탈리아의 다양한 치즈와 그리고 큐어드 미시라고 하는데 염장된 육류입니다. 염장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건조시킨 육류가 되겠죠. 뭐 파르마 햄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프로슈토도 있겠고, 그래서 종류별로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와 함께 이탈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상급의 와인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뉴를 먹고 난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이제 지역의 유명한 젤라또 매장을 방문해서 젤라또를 먹는 것으로 이 음식 투어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프라티바이 선셋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지역의 이제 맛있는 맛집들 그리고 대표적인 먹거리들을 하나하나씩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푸드 투어인데요. 요것은 이제 몽마르트의 맛 투어, 몽마르트 맛 투어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몽마르트 언덕 그 주변에 있는 맛집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도 함께 보면서 맛 투어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광과 어떤 미식 여행을 함께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낮 11시,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먹냐면요. 프랑스의 프로마주, 치즈를 5종 정도 선별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치즈 5개를 선별해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들르는 곳이요. 바로 프랑스 빵 아니면 디저트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크루아상이고요. 그다음에 에클레어라고 여러분들 길쭉하게 생겨서 안에 슈크림 좀 들어가 있고 겉에 초코가 좀 발라져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에클레어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이건 꼭 먹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의 유명한 빵집에 가서 바게트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투어가 되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입가심을 합니다. 또 초콜릿을 먹으러 가는데 프랑스 초콜릿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초콜릿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소세지라든지 염장햄 같은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랑스 파리 푸드 투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크루아상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크루아상 하면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요리, 페이스트리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 크루아상이 만들어진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의 역사에서 탄생한 크루아상입니다. 뭐냐면요, 16세기에 그때쯤에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당시에 이제 땅굴을 파서 침략하는 방법을 그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빵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들려고 준비하는데 땅 밑에서 뭔가 굉음이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심상치가 않아서 이걸 오스트리아 군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오스트리아 침공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이 제빵사의 그 공을 인정을 해가지고 혹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제빵사가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상징하는 저 초승달 모양의 빵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허락을 받아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요, 이게 초기에 오스트리아에서 팔던 이제 크루아상의 모습이고요. 이게 점차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제 오늘날의 그런 오른쪽처럼 오늘날의 그 크루아상의 모양을 띠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루아상의 유래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하면은 굉장히 요리 문화도 발전하고 뭐 식문화도 굉장히 발전하고 음식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 전까지만 해도 염장 음식만 즐겼던 야만적인 식문화를 가졌던 나라였어요. 프랑스는 사실.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랑 오스트리아 그 왕실이랑 귀족들과 그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 발전되어 있었던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가 그걸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양국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인 걸로만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 자체는 굉장히 자연적인 환경이 좋습니다. 영토도 넓고요. 그리고 기온도 그렇게 기온도 좀 농작물들이 생산되기 좋은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들이 많이 생산된 상태에서 요리사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면 그 전까지는 요리사들이 그냥 요리하고 뭔가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세 이후로 요리사들이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레시피, 그 요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맛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한 가지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갖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방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분배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요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식지 않게 제때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서 요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17세기 이후는 프랑스는 이제 화려한 식문화를 가진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프랑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보면요, 스페인에서는 이제 인터랙티브 쿠킹 익스피리언스 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쿠킹 클래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현재 지금 동남아시아 쪽 있죠.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을 가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 여행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어떤 그 현지 음식을 배우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요리 체험 프로그램이 아예 여행 그 일정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쿠킹 클래스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냐 보면요, 지중해 요리. 스페인이 아무래도 지중해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중해 그런 해산물 요리 위주로 배울 테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 전통 요리, 특히 빠에야 같은 거를 많이 강습을 합니다. 그리고 배워오고요. 그리고 스페인도 와인이 좀 많이 나요. 때문에 스페인 현지에서 나는 와인과 그 만든 음식을 함께 페어링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이렇게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쿠킹 클래스에서는요, 그날 사용했던 그런 재료들 있죠. 소스 같은 것들을 같이 판매를 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각자 배운 대로 실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미국 뉴 오릴리언스에서는 이제 그 푸드 투어가 있는데요. 뉴 오릴리언스 지역에는 사실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미국 그 역사 초기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스페인 쪽보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프렌치 지역에 이제 음식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뉴 오릴리언스의 음식 투어입니다. 이것도 대략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양한 레스토랑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량으로 조금씩 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소량으로 시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프렌치 마켓에서 관련된 식재료라든지 소스 같은 것들, 양념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뉴 오릴리언스 음식 투어라면요, 저 맨 위에 보이면은 여러분들 그 빨간 가재 같은 게 보이죠? 이거 크라우피쉬라고 하는데 이게 민물가재, 갯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뉴 오릴리언스 지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고요. 그리고 밑에 건 이제 크레올 시즈닝을 뿌려서 튀긴 생선 요리입니다. 해산물 요리이고요. 뭐 크랩도 좀 튀긴 것 같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뉴 오릴리언스는 치킨으로도 유명합니다. 케이준 시즈닝을 해서 이제 치킨을 튀겨서 먹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는요, 저건 프렌치 도넛입니다. 베이니에라고 하는 건데 약간 그 바삭바삭한 도넛, 바삭하면서 좀 푹신한 도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슈거 파우더를 뿌려서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접시에 이렇게 가운데는 좀 쌀이 담겨 있는 거 있죠. 이건 건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소세지라든지 이런 해산물 같은 것들을 넣고 되직하게 끓인 약간 스튜입니다. 거기다 이제 쌀을 넣고 쌀을 얹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고요. 아니면 쌀 대신에 감자 샐러드를 얹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포보이라는 약간 프렌치 스타일의 바게트를 얹어서 같이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이제 약간 이건 프렌치 요소는 아닌데요.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던 건데 돼지 껍데기를 튀겨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맨 왼쪽에 지금 올리브 뒤쪽으로 보이시나요? 올리브 뒤쪽으로 약간 뭔가 튀김 같은 것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이게 바로 돼지 껍데기를 튀긴 겁니다. 이걸 크래클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돼지 껍데기를 먹는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도 돼지 껍데기를 조리해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를 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튀겨서 먹는 방법입니다. 자, 미국 와인 투어 볼게요. 나파밸리의 와인 투어인데요. 사실 자동차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나파밸리를 자동차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요즘은 좀 특이한 체험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3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와인 트레인이 있어요. 나파밸리로부터 세인트 헬레나 지역까지 왕복으로 운행하는 와인 열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투어가 있습니다. 바이크 투어로 하는데요. 그림에도 보이시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전거로 타고 가게 될 때는 이제 식사로 뭐 그 지역에서 만든 햄과 치즈로 만든 샌드위치 같은 걸 제공하고요. 아까 위에 있는 와인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 요리가 나오게 되고요. 안에 사실 그 열차 안에 침대도 있어서 누워서 뭐 쉴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한 열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기구 투어, 나파밸리 벌룬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구를 타고 저렇게 사람들이 와이너리를 구경하는 거예요. 포도밭을요. 그래서 열기구 투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샴페인 그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 좀 음식을 간단하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와이너리를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강의가 거의 마칠 때가 됐네요. 여러분들께 간단한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한번 설명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영화 라따뚜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2007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천재 요리사 레미라는 그 생쥐가 있는데요. 이 생쥐 친구가 요리한 그 라따뚜이라는 음식을 요리 평론가가 먹고 저렇게 놀라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 요리 평론가 이름은 안톤 이고라고 하는데 전에 이 식당에 와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하고 갔거든요. 두 번째 방문인데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라따뚜이라는 평범한 음식을 줘서 좀 놀랐어요. 너무 평범하니까. 라따뚜이는 그 좋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긴 한데 프랑스의 농민들이 먹던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근데 별 기대 없이 먹습니다. 근데 먹어보고 저렇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그 라따뚜이 맛과 너무 똑같았고 그 추억이 떠올라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마음속에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한 추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에는요, 늘 음식이 함께 한다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